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기술사 공부 방법 및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자, 강사 소개. 이름은 안길웅이고요. 닉네임은 안전명장입니다. 자, 무슨 네가 명장도 아닌데 그런 거창한 닉네임을 쓰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거창한 닉네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예요.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자만이 또 자기가 그냥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명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허세 떨기 위해서 안전 명장이라고 진 게 아니라 제가 명장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명장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거창하게 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 닉네임을 짓는 거에서 보면 호기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약간 그 허세를 펼쳐서 그거를 이제 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래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1등 강사. 제가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1등 강사를 한번 돼봐야겠다 목표를 했는데, 이번 125회 기술사 시험에서 이룬 것 같아요. 아마 제가 1등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아니면 내년에 이루면 되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앞으로는 1등을 압도적인 차의 1등, 압도적인 성적의 1등으로 그렇게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한번 이제 그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를 공고히 해서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자, 이 125회 시험에서 17명이 합격자가 나왔는데 우리 학원에서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30% 정도 돼요. 사실 제가 생각을 할 때 125회 시험에서는 한 8명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 한 3분 정도가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다음 회차에는 반드시 합격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쓰니까. 잘 쓰는데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는. 거기다가 합격생을 좀 적게 뽑은 그런 영향도 좀 있고,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꼭 합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첨삭이라는 걸 하는데요. 제 자랑입니다만 제가 이 첨삭을 잘해요. 이 첨삭은 뭐냐면 답안 작성 피드백이에요. 첨삭이란 거는 내가 이제 답안을 작성을 했잖아요. 이 답안이라는 거는 시험장에서 똑같이 쓰는 답안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이제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자기가 문제를 골라 썼을 때 이 문제랑,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똑같은
풀이를 답을 쓰는 거. 근데 이 답을 점수가 몇 점이냐 그거를 채점을 해주는 게 그걸 제가 잘합니다. 이거는 왜 점수가 16점이고 이거는 왜 점수가 20점이고 15점이고 당신 답안의 점수가 이게 15점이니까 점수를 높이려면 요렇게 쓰세요. 요렇게 그림도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표를 요런 걸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첨삭을 잘 합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이 좀 많이 배출을 하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기술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좀 착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강의 그리고 자료 강의가 좋아야 된다. 자료가 좋아야 된다. 자, 물론 강의가 좋으면 되는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강의도 좋고 자료도 좋고 이 답안 작성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고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쓰겠습니다. 답안 작성.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게 우위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거든요. 많은 학원에서 강의하고 자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답안 작성, 내가 실제로 답안을 작성을 했는데 이걸 피드백을 해주는 학원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수업은 열심히 잘 들었어. 근데 막상 답안을 쓰라 그러면 못 쓰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그 답안을 가지고 연습한 답안을 가지고 실제로 시험장에 간단 말이야. 시험장에 가서 그 연습한 대로 답안을 썼어요. 그게 좋은 점수를 받냐 못 받냐 문제잖아. 근데 좋은 점수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개선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냐고. 누가 피드백을 안 해주잖아. 피드백을 안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이러니 시험이 건설안전기술사 시험 기본 3년이야. 3년은 생각해야 돼. 그러면 3년 후에는 합격을 합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자, 우리 수강생 제가 2016년부터 이제 그 촬영을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2018년부터 이제 합격생들을 배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합격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이 1년이 안 돼요. 1년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요령을 공부 방법이랑 요령들을 알려주다 보니까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신 분들이 합격을 빨리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합격을 빨리 하는 이유는 이 답안 작성에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드백. 답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큰 거죠. 저의 장점은 이거예요. 강의도 제가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 그 강의는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 강의의 또 뭐 장점은 정확한 그 포인트를 집어주는 거죠. 정확한 포인트. 뭐 예를 들어서 토질 시험 같은 경우 왜 하느냐? 자, 토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함수비 시험도 있고 강급비 시험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이 시험이라는 건 말이에요. 수치를 표현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자, 모든 시험은 우리가 수치를 정량화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막연하게 정성적으로 저건 딱딱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딱딱하냐는 거죠. 찰흙도 찰흙도 물기가 마르면 딱딱해져요. 딱딱합니다. 나무 딱딱해. 돌 딱딱해. 딱딱해 그러면 뭘 어느 정도 딱딱한 거를 그걸 정량화한 게 이런 시험이에요. 그러면 토질 시험도 마찬가지지. 안에 물이 흙 속에 물이 얼마큼 들어 있는지 그걸 정량적으로 수치화한 게 토질 시험이에요. 그 함수비 시험, 간극비 시험 다 이런 거죠. 이런 정확한 포인트를 저는 잘 합니다. 그게 제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면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좋게 얘기하면 자신감이 넘치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허세가 있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러지 자세한 강의가 부족하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살짝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온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가 이게 자료가 남잖아요. 이게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모인 자리에서 눈을 보고 마주치 하면서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건 그렇게 하면 다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얻어서 이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은 그게 아니에요. 이 학원에 그 산업안전에 그 설명이 안 돼 있네? 와, 이 산업안전 분야에 이 분야는 거의 뭐 영상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그러면은 여기 학원의 그 강의 품질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에 항상 거기에다가 제가 이게 변명 아닌 변명, 부연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제 장점은 제 강의에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이런 포인트, 맥을 짚어주는 강의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양해해서 좀 봐주셨으면 좀 하는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여기서 진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를 요령 있게 하셔야 돼요. 그 요령이란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하면 돼. 시험에 나올까 말까 이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나올까 말까 나오게 되면 이제 쓰면 참 좋은데 안 나왔을 경우에 그 데미지가 크잖아. 내가 직접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의 메모리에다가 딱 이제 박아놨는데 공간도 얼마 안 되는 곳에 여기다 이렇게 딱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대비해가지고 자리를 잡아놨는데 그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시간, 노력 이게 데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기출문제에서 무조건 나왔던 것만 하시는 게 시간을 단축하고 내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요령 있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계속 강조를 해도
이거를 좀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단계가 있다. 제 강의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건축 시공 기술사, 건설 안전 기술사, 그 다음에 산업 안전 지도사, 를 자격증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자, 이 자격증 중에 이 건축 시공 기술사는 2010년에 합격을 했고요. 이게 아마 제가 92회? 2회 합격을 한 것 같아요. 92회. 그 다음에 건설 안전 기술사는 2014년. 요거는 103회 한 것 같고요. 산업 안전 지도사는 2008년이니까 8회죠. 8회. 2018년 8회에 합격을 했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1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저도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건축시공기술사는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종로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김우식 원장님한테 직접 이제 배웠는데 그때 당시에 학원에 가니까 김우식 원장님이 기술사 시험 2달 만에도 합격하고 3달 만에 합격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2달 만에 3달 만에 합격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1년 3년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원장님이 김우식 원장님이 2달 만에 3개월 만에 다 합격을 합니다. 당신도 2달 만에 3달 만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눈이 팍 이제 눈에 불이 났죠. 막 나도 3개월 만에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한 달, 2달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2달 만에 합격을 하는 거는 좀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내공이 조금 부족을 하니까 한 달 만에는 안 될 것 같다. 1년 한 6개월 2번째 시험에는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 3개월 공부를 해보니까 시험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1년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2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2번 만에. 8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요. 건설안전기술사도 8개월 만에 합격을 했고요. 산업안전지도사는 요거는 제가 객관식 한 번 떨어지고요. 2017년에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2018년에 객관식 한 번에 붙어서 면접 한 번에 붙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통과해가지고 한 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요거는 공부를 지도사는 건설안전기술사가 있으면 1차 얘가 산업안전지도사가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차가 객관식이고 2차가 주관식, 3차가 면접. 근데 객관식도 3개예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그 다음에 산업안전, 그리고 기업경영. 왜냐하면 이게 지도사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국가 기술 자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자격하고 면허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기술 자격이라는 거는 그 기술에 대한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제 기능장이라든지 기능사, 기사도 보면은 이제 뭐 토목기사, 건축기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그 기술에 관한 자격을 주는 게 기술 자격이고요. 면허 자격이라는 거는 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약사, 변호사, 의사, 이런 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면허 자격이에요.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는 무슨 업을 할 수 있냐면 재예방 지도기관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를 따서 2010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에 산업안전지도사 사무소, 안전명장 지도사 사무소, 21년 3월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요 안전명장 지도사 사무소 세종에다가 얻었어요. 세종. 제가 사무실이 세종이에요. 그래서 뭐 대전, 세종에 계신 분들은 제가 사무실을 토요일은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토요일은 이제 왜 개방을 하냐면 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죠. 요 인터넷 강의의 단점이 뭐냐면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뭘 물어보고 싶은데 직접 강사나 아니면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데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전화보다 직접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이 마음과 마음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뭐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런 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을 토요일은 그냥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개방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삶의 방향,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을 따면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은퇴 시점이 남았는데 뭘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 쪽에는 여러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도 조언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 토요일 날 저랑 직접 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의 또 자랑인데 이 첨삭, 우리 학원은 정기적으로 그 첨삭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시험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 지금 오늘 9월, 이제 다음 주 9월 20 며칠이지? 9월 한 30일부터 이제 9월 30일부터 12월 초까지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시험 보고 2월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2달 운영하고, 그 다음에 5월 시험 보고 또 2달 운영하고, 그 다음에 8월 시험 보고 좀 쉬었다가 다시 가을에 뭐 이런 식으로 그 첨삭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번인가 4번인가 계속 그 한 2달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요때에 내가 답안 제가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숙제를 내면 그거에 이제 답안을 직접 작성을 하는 거죠. 직접 작성을 해서 그 답안에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를 제가 그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답안을 개선을 하면 답안을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답안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 높은 점수가 나오도록 피드백을 해주니까 그걸 이제 개선을 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서 그대로 답안을 작성하면 합격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 학원의 강점은 요 피드백 시스템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저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제가 공부 조언뿐만이 아니라 인생 방향까지 그 조언을 해드리니까 저한테 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요렇게 그 토요일에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소개에서 그 다음에 목표란 걸 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목표. 제가 이게 그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너는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라고 그렇게 뭐 그 들리신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거슬릴 수 있겠는데, 제가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못했냐면 그걸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굳이 넣었어요. 제가 요거 지금 답안 공부 방법 시간에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 방향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도 제가 좀 어느 정도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걸 잡아드리는 동기부여 할 때 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목표를 세운 것 중에 자, 요거는 이제 돈이에요, 돈이고, 자, 요거는 이제 시간이 되겠죠, 시간. 제가 기술사를 취득한 이유는 그 직장 다니면 제가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건설회사 시공을 했어요. 근데 연봉 중소건설사를 다녔어요. 그래갖고 연봉도 좀 낮았고, 그리고 연봉을 좀 더 받아보고 싶은 욕심에 이제 기술사를 따가지고 좀 더 그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를 이직하기 위해서 건축시공기술사를 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시공기술사를 따기 전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죠. 뭐 승진을 하면 이제 조금 더 받고 이렇게 살다가 건축시공기술사를 따서 이제 또 연봉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갔겠죠. 그리고 이제 건축시공기술사에서 이제 건설안전기술사를 따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업종을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제 이 안전기술사 강의도 하면서 수입이 좀 늘어나면서 뭐 이렇게 또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도사 사무소를 차리게 됐죠. 그러면서 수입이 급상승 이렇게 하게 됐어요. 급상승.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목표를 하는 게 있는데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여기서 뭐 뭐 이게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건식이 이제 이게 건식이죠. 건식이 여기가 이제 건설안전기술사 건안기 여기다 이제 지도사 자 하나씩 단계를 밟고 그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걸 목표로 하게 되면 이제 단계를 밟고 목표를 하게 되면 이 돈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이걸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건설안전기술사 뭐 이렇게 그다음에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뭐 이걸 따서 이제 단계를 밟아서 개업을 하고 뭘 하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금전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기술사 지도사가 돈으로 당장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사 지도사 땄다고 다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돈과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 주변에 기술사 지도사를 따서 그걸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윤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사람을 직접 주변에 있거나 해서 직접 봐야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돈과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자,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자격증을 3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 말고 이 자격증에다가 토목 시공 기술사도 있고 그다음에 토질 기초 기술사도 가지고 있고 자격증을 5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만 한 3명 정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보다 돈을 못 벌어. 왜 못 버냐면은 돈과 연결을 할 줄 모르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돈과 연결할 한 분은 제가 알려줘서 이제 지도사 사무소를 저처럼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는데 다른 2분은 그냥 직장 다녀요. 아는데도 직장을 다녀. 왜냐하면 두렵거든, 사업하는 게. 그래서 그냥 직장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 수당만 얻고 여기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수익 창출이 안 되고 그냥 뭐 이 정도 선만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학원과 달리 다른 학원들은 이제 건설안전기술사 학원들은 다 학원 다녀보신 들은 아실 거예요. 다 이것만 이제 건설안전기술사 취득에 관한 그런 것만 가르쳐 주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의 방향을 좀 설정을 해드려요. 그래갖고 제가 장점 아닌 장점인데요. 제가 지도사 사무소 지금 차려드린 분들이 몇 분 돼요. 그거는 우리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제가 우리 강남 토목건축학원 밴드가 있어요. 건설안전기술사 공부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게 되면 수강 정보가 이제 사이트에 올라오게 되고 제가 그걸 보고 수강 정보 밴드 수강 신청을 해드리고요. 여기가 이제 비공개 방이라서 우리 수강생밖에 못 들어와요. 그래갖고 밴드를 제가 초대를 해드리고 그리고 모범 답안을 드립니다. 모범 답안.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첨삭을 한다 그랬잖아요. 첨삭을 하면서 나온 것들 있잖아. 거기에서 잘 쓴 답안들, 그것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모범 답안. 사람들 많이 뽑을 때 2019년에 모범 답안만 그것만 2달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시험을 보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중에 몇 분은 합격을 했고 몇 분은 떨어졌죠. 이 모범 답안. 그 정도로 잘 된 답안들 많아요. 자, 이 모범 답안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아, 이 정도 퀄리티로 쓰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모범 답안하고 제가 하는 피드백이 딱 정확히 맞물리게 되면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바로 합격으로 이룰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학원의 장점은 뭐다? 3가지다, 사실은. 피드백, 토요일 모범 답안, 이렇게 3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는, 자,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좀 제가 너무 하게 되면 뭐 부추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이대로냐? 자, 이 말이 뭐냐면 이대로냐 이대로가 아니냐. 내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내 삶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이걸 다 넘으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넘잖아요. 제가 여기 요 지면이 요렇다는 거지 나중에 보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계속 여기죠. 나중에 돌아보면 여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넘기 위해서 이 한 단계 넘어가잖아요. 한 단계 넘어가면 요 다른 단계가 또 있어요. 또 있고 넘고 하다 보면 어디서 있냐? 자, 롯데월드 타워가 있죠. 롯데월드 타워. 거기에 시그니엘 거주자 숙소가 있어요. 거기 시그니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망을 보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강사 소개는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 기술사를 따야 되는 이유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건 지금 안 되는데. 자, 기술사를 따야 하는 이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니 뭔 기술사 공부 방법만 알려준다면서 뭔 기술사를 따야 하는 이유를 뭐 어쩌고 저쩌고 돈을 버는 걸 어쩌고 저쩌고 시그니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지 자랑만 하고 뭐 이러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시작이 반인 줄 알아요? 왜? 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마음 먹기가 어렵다. 자, 마음 먹기가 어렵다. 자, 인터넷에 인터넷 커뮤니티 유머 게시판 가보면요, 헬스장인데 헬스장 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헬스장 입구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음 먹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50%를 어려운 걸음을 이 헬스장으로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쉬운 운동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그런 문구를 한번 본 거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문구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문구였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 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술사를 한번 따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에서 제가 지금 다 넣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을 고쳐먹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이득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득. 내가 아무 이득이 없는데 그걸 뭐하러 해? 그냥 숨만 쉬고 그냥 쉬지. 뭐하러? 내가 그렇게 남들 어렵다는 기술사를 따가지고 나한테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그냥 쉬고 그냥 누워 있으면 되지.
왜 그 귀중한 시간에 내가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냐고.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내가 실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려는 이유가 희석이 되잖아요. 공부가 힘들어. 막상 제가 공부가 쉬운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저도 공부할 때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 어렵게 공부를 했고 그 진짜 처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공부 별거 아니에요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공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다? 내가 따야 하는 정확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절실한 마음. 그거를 유지하는 게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술사를 따야 하는 이유를 망각하지 않고 계속 명확하게 새겨서 가슴에 새겨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서 내가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그런 얘기 하기 전에 그 수업만 빨리 진행하세요. 수업 진행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 마음을 유지를 하고 그런 거를 먼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빨리 그냥 진도 나가죠. 그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진도 나가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금방 포기하죠. 왜? 명확한 이유가 공부가 힘들어지면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유가 자기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명확한 이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명확한 게 아니라 불명확했던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자신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 5명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은 제외합니다. 자, 이거 보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제 가족을 제외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들. 우리 소장님, 그 김 부장, 저쪽에 그 유 차장, 그리고 나랑 술 잘 먹는 개똥이. 자, 한번 써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 5명이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이것 때문에 떠올리라고 한 거예요. 제가 건축 시공 기술사 공부할 때가 36살 정도 됐어요. 36살. 어느 날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중소건설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까?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어느 정도의 그 밥벌이를 할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막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 우리 회사 동료들 있죠. 맨날 보잖아.
맨날 보고 동료, 그 다음에 자주 어울리는 내 친구들. 그러면 이 사람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다.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중소건설사 현장 소장 해봐야 뭐 나보다는 좀 이제 연봉은 더 많이 받겠지만 뭐 급여도 그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좀 적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저 현장 소장을 하게 되면은 저분만큼 받겠구나 하는 게 이제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얼마 받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러면 이제 미래가 답답한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가? 나랑 똑같아. 나랑 똑같으니까 나랑 어울려 다니는 거잖아요. 그냥 같이 술 먹고 그냥 막 욕하고 이 상황, 야 그때 좀 더 열심히 살 걸. 그리고 그냥 또 마시고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 발전이. 발전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그거를 자꾸 낭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답답하다가 기술사라는 이제 돌파구를 발견을 했어요. 어쨌든 내가 이제 막 찾아보니까 방법은 내가 이제 사업을 할 만한 그런 그릇도 아니었고 사업을 할 아이템도 없었고, 그래서 사업은 아니고 나의 몸값을 높여서 연봉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전략으로 간 거죠. 그렇게 되면 몸값을 높이려면 내가 이제 학력이 좀 안 좋았거든요. 제가 전문대에 나왔어요. 전문대 나와서 산업대를 편입을 했어요. 근데 산업대 편입을 해서 그거라도 좀 서울 산업대를 편입을 해서 잘 다녔으면 되는데, 또 4학년 때 주식한다고 바람이 들어가지고 학교를 또 때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력이 굉장히 안 좋아. 학력도 안 좋지, 거기다가 제가 특출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술사를 따게 되면 그래도 조금 좀 더 좋은 직장에 이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사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찌됐든 간에 발판이 돼서 지금의 저를 지금의 저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보면 어떤 롤 모델이에요. 제가 롤 모델.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저처럼 되고 싶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제가 아까 제 강사 소개 시간에 목표라는 거 거기서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제가 원래 사실은 준비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산업안전지도사 사무소를 개설을 하기 전에 목표를 한 게 있었어요. 돈은 얼마를 벌고, 그 다음에 제가 3가지를 목표를 했는데, 이거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빨간색. 제가 빨간색 좋아합니다. 자, 빨간색 외제차. 그리고 2층 집. 그리고 하나는 이제 월 얼마. 이게 목표였어요. 그거를 제가 언제 목표했냐면
그 산업안전지도사 따기 전에 2017년에 그걸 목표를 했어요. 그게 제가 증거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일기 형식으로 제가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 토요일 날 오시면 제가 진짜 보여드립니다. 거기에 이거를 목표를 해놨는데 한 5개 정도를 제가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이뤘어요. 그걸 다 이뤘어. 뭐 지금 2층 집에서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저 부모님이랑 제가 효자라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월 그 얼마씩 벌고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 외제차. 자, B 독일 B로 시작하는 거 타고 다녀요. 물론 이제 뭐 그 1억이 넘는 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외제차라는 거를 처음 타봤습니다. 뭐 맨날 저기 그 국산차, 현대차, 그다음에 뭐 그 쉐보레, 그 올란도 타고 다녔는데 그런 거 타고 다니다가 이거 이제 그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좋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요거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